뭐 획이 많아지면 좀 글자가 커지기도 하고 길어지기도 하고 뚱뚱해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또 약하게 또 가늘게 쓰면 좀 더 작아지고 막 이렇게 글자 모양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양한 글자를 중심을 맞추지 않고 그냥 막 써내려가면 사람들이 못 읽어요. 읽기가 무지 어려워요. 왜냐하면 획도 다양하고 형태도 다양하고 그래서 읽기 어렵기 때문에 잘 읽히라고 글자의 중심을 맞춰서 쓰는데요. 글자의 중심이라는 것이 우리가 쓰다 보면 글자가 형태가 이렇게 길기도 하고 이렇게 옆으로 넓적하기도 하고 동그랗기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아주 이렇게 작기도 해요. 이런 것을 보면은 이 세로 여기 세로폭의 가운데 여기 요만큼 세로폭의 여기 가운데 또 여기 세로폭의 여기 가운데 여기 세로폭의 가운데 얘 세로폭의 가운데 가운데를 쫙 이렇게 맞춰서 쓰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를 예를 들면 우리가 글자가 얘 글자는 여기가 중심이잖아요. 그러면 요 랑자의 요 세로폭의 가운데가 딱 이렇게 같이 걸치면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여기서 해자는 그러면은 이렇게 얘도 요 가로, 얘 세로의 가운데가 걸치고 요자도 요 가운데가 걸치고. 근데 주로 요런 조사잖아요. 의미가 없고 사랑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는 중심을 맞추다가 이렇게 조사 하다 해요 합니다 그런 것들은 약간 조금 살짝 이렇게 내려서 있게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중심선에서 약간 오차 범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중심선을 맞추시면 돼요. 꼭 여기에 이 세로에 여기 꼭 맞추기도 하고 아니면 여기 오차 범위 내에서 위로 갔다 좀 아래로 갔다 살짝 이 중심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글자마다 이 중심선을 맞춰야 된다. 그거는 글자의 세로폭의 요 가운데 세로의 길이의 가운데를 맞춰서 중심선에 한 중심선상에서 단어들이 이렇게 맞춰서 쓰시면 된다. 이해하셨죠? 네. 네. 그래서 요거를 생각하시면서 쓰시면 되는데 오늘 단어 자, 제가 믿음을 쓸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대략 중심이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음자도 중심선에 얘가 오면 되는 거예요. 중심선. 그리고 주로 여기 가로 모음이 중심선에 걸치게 되어 있고 요렇게 세로 모음이 오는 요런 글자의 형태들은 요 자음, 초성 자음의 요 가운데 부분이 약간 걸치게 주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세로 모음이 올 때는 요 초성의 자음의 가운데가 걸치게 되어 있고 이렇게 가로 모음이 오는 것들은 요 중심선이 요 가로 모음이 걸친다. 대략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쓰시면 돼요. 제가 소망 또 쓸게요. 이렇게 보면은 중심선이 여기가 하고 쫙 그러면은 이렇게 초성의 가운데. 그리고 보면은 얘 세로폭의 가운데, 얘 세로폭의 가운데. 그래서 여기 혹시 얘는 이 모음이지만 아 모음이 올 때는 요 가로 획에 또 걸치더라고요. 네. 그래서 계속 써서 제가 보니까 통계를 내보니까 요런 형태들은 요런 모음들은 아가 중심선에 걸치게 돼 있고 요런 형태들은 자음 가운데가 이렇게 걸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얘랑 같은 맥락이긴 해요. 네. 그리고 이렇게 모음이 이렇게 가로 모음이 오고 받침이 있는 경우에는 가로 모음이 이렇게 걸치게 돼 있고 받침이 없는 것들은 그냥 요 세로 길이의 가운데가 중심선에 걸치면 되는 거예요. 네.
이해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설명만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이 중심선을 너무 여기에만 집중해서 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체본 써드리면 계속 쓰다 보면 이게 이응이 여기에 맞춰서 여기 쓸 것 같은데 위로 올라갔지? 뭐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중심선 때문에 중심선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갔구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조금 이렇게 깨달음이 와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이해만 하시고 제가 써드린 요 글자 보면 계속 쓰시면 돼요. 쓰면서 이해가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쯤 되면은 이제 보지 않고 체본을 보지 않고 내 문구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사랑 써볼게요. 근데 아까는 중심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리을을 위에다 썼잖아요. 만약에 여기다 이렇게 쓰게 되면은 얘를 좀 더 짧게 해서 요 안에 들어가게 하면 돼요. 네. 얘를 길게 하면 길어지니까 얘를 좀 더 짧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글씨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중심선을 맞추면 된다. 네. 이렇게 해서 보면은 중심선이 이렇게 쫙 거치고 얘가 약간 아래 글자가 조금 내려와 있잖아요. 단어 쓰기 할 때는 조금씩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만약 문장 쓰기 할 때는 좀 중심선을 맞추는 게 좋고 어쨌든 중심선에서 약간씩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마지막 글자들은 내려갈 수도 있고 주로 이렇게 내렸어요. 위로 쓰면은 위로 글자가 올라가 보여서 시각적으로도 중심선 맞춰도 위로 올라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의도해서 조금 내려 쓰는 편이에요. 맨 오른쪽에 오는 글자들. 선생님, 네. 설명하신 분이 복자 6의 가운데로 가야 되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네네. 그래서 이렇게 맞춰 쓰셔도 돼요. 제가 근데 저는 이제 좀 더 안정적으로 쓰기 위해서 조금 더 내려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써보면 그것도 그렇게 쓰시면 돼요. 네. 하고 여기서 이렇게 복자를 랑자처럼 받침이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중심이 딱 이렇게 와요. 네,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는데 저는 제 취향을 조금 내려 쓴다. 올라가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셔도 돼요. 네. 보면은 이렇게 쫙 중심선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글자가 이렇게 받침이 없을 때, 받침이 있을 때 얘를 보통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이게 세자가 이렇게 있으면 꼭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셔가지고 여기에다가 오밀조밀하게 다 이렇게 맞춰 쓰려고 하세요. 그럼 글씨가 굉장히 답답해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얘 자음을 위로 이렇게 올려서 쓰잖아요. 그래서 요런 글자들은 세로형 글자라고 그래요. 가로액이 얘보다 많죠. 얘는 가로액이 하나밖에 없는데 얘는 가로액이 얘도 있고 얘도 있잖아요. 근데 그 가로액이 많아질수록 이게 세로로 길어진다 해서 얘를 세로형 글자라고 말을 하거든요. 보통 작가들은. 그래서 이런 세로형 글자를 이렇게 받침이 없는 이런 글자랑 세로형 이런 글자가 만났을 때 요 세로폭에 맞춰서 막 쓰려고 하면 굉장히 답답해져요. 이렇게 작아져요, 글씨가. 그래서 이거를 풀어서 일정한 요 간격을 다 벌려가면서 쓰기 위해서 얘를 이렇게 딱 벌려서 써요. 네, 그러면서 중심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네. 이해하셨죠? 어려운가요? 이해는 하셨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차이에 나중에 이제 세 번 안 보고 내 문구를 막 쓸 때는 이제 막 여기 맞춰서 막 이제 늘 다 막 세로 가로액을 오밀조밀하게 막 맞췄으면 답답해 보여요. 그럴 때는 이게 맞아 세로형 글자니까 일정한 간격을 벌리려면 길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얘보다 위에 이 자음을 좀 위로 해가지고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심만 그렇게 해서 맞추면 돼요. 아까 요런 글자죠. 끼러지는 글자. 이런 것들 이렇게 중심 맞추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대략 여기가 이렇게 중심이잖아요. 네, 자, 중심이 네. 이렇게 이렇게. 근데 또 여기 맞추려고 여기다가 막 이렇게 쓰시면은 글자가 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자음을 여기다 내려 쓰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대략 이렇게 좀 맞추시면 돼요. 네. 두 개밖에 못 쓰네. 복사가 너무 많이 될 것 같은데. 이걸 하나 더 쓸 수가 없네. 조그맣게. 근데 글씨 크기는 이 정도가 적당하거든요. 네.